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늘 순간에만 집중하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제 음악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는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들과 진솔하게 나누고 커플하는 악기의 매력도 조금 더 넓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글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예술은 같은 언어구나라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물론 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연주와 글쓰기를 동시에 하다 보니 시간 관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글로 드러내는 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글은 그대로 기록에 남으니까 여기까지 써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판 과정에서 오는 압박과 끝나지 않는 자기 검열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원고 마감은 다가오는데 완벽한 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음악과 글이 서로 이어져 더 깊이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대화하듯이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뒤에 오시니까 네, 긴장되네요. 네, 왜냐면 이렇게 무대가 아닌 또 이런 강연은 처음이니까 엄청 긴장하실 수 있지만 또 오신 분들은 이런 솔직한 대화들을 좋아하니까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들었을 때 정리를 하면 사실 언니 자체도 원래 글을 썼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언니랑 말했던 거는 뭐 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주제가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 한번 같이 시작해보자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언니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이 책이 이제 끝났다라고 저희가 원고 마감을 했는데 또 이제 아쉽다. 그래서 사실 좀 여러 번 추정을 했는데 결국 언니도 이 책에 대해서 애정이 많기 때문에 또 완벽해야 된다라는 걸 내려놓는 걸 좀 옆에서 보면은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책 출판 같은 경우는 출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연회도 하고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옆에서 언니가 하는 걸 보면서 네, 또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저도 제일 중요했던 거는 책을 처음 쓸 때 겪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 출판 과정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경험에 따라서 언니가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언니가 저랑 그냥 이거 책 무조건 이제 잘 성공해보자. 여기서 끝까지 잘 갔던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런 책을 처음 내셨을 때, 저도 처음 책을 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건 사실 비판이나 이런 악플들이 달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저는 기쁨과 동시에 긴장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이 책을 낸 후에 반응이 좀 다른가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저는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들은 말이 표지가 너무 예쁘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티파니 블루색으로 표지색을 선택했는데 색감과 디자인에 감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프는 이미 시각적으로 예쁘다라는 인식이 많은 편인데 책을 칼라 인쇄로 제작했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도 실제 아름다운 걸 그대로 보여준 것도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지 몰랐다. 혹은 우리 일상과 이렇게 가까운 악기였는지 몰랐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고, 새로운 정보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라며 공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하프를 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을 정말 즐겁게 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빠 생일에 맞춰 출간하였는데 아빠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사인해달라고 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책을 출판하셨잖아요. 저희가 출판하기 전, 그러니까 글만 나왔던 상태에서 한번 이제 그때 인터뷰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 출판하고 나서 내가 엄청 유명해질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내가 그냥 이 기록을 남겨서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책을 내서 내가 좀 유명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유명해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책을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떻게 이 책을 알릴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처음 책을 냈을 때는 일단 그냥 내자라고 해서 냈었는데 저도 10년 전에 보면 일단 책을 낸 다음에 뭐 이 책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메일도 보냈었고 뭐 블로그도 했었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도 했었는데 실제로 제 토크 콘서트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가지게 계신 분들이 나중에 가면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내기까지도 어렵지만 내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아마 또 언니가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혹시 어떤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앞으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실까요? 저는 이 책은 학부의 연주법이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학부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의 아름다움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과 연결을 재미있게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학부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연과 강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음악과 글 두 가지 언어를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부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삶과 연결되는 언어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포멀한 강연이었는데 좀 더 라이트하게 한번 제가 질문을 이제 즉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때 언니랑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얘기가 책을 쓸 때의 비용이 당연히 들긴 하지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나는 샤넬백을 사는 것보다 이 책을 썼을 때 기분이 더 좋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좀 책을 내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산품은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거지만 이건 어쨌든 제 이름이 들어가고 저의 책이라는 성취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둘이 대화할 때 엄청 대화를 또 잘 하는데 강연회라는 이런 또 폼이 있다 보니까 언니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궁금했다라는 그런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아무거나 질문 해주시면. 아니, 우리 법인데 그 중에 이제 책거리 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아버지 생신에 맞춰서 책을 내서 참 박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중에 언제 그 원고를 쓰신 거예요? 그냥 메모식으로는 대학 때부터 조금씩 모아놓은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출판사에 넘긴 거는 3월, 4월? 네, 저희가 진짜 그냥 밥을 먹다가 언니가 나 이런 얘기 너무 쓰고 싶다. 근데 이런 거를 2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냥 하자. 언니가 계속 2년, 1, 2년 정도 이제 말한 건 진짜 언니가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언니가 몇 년 동안 모아놨던 엄청난 사진과 엄청난 기사들과 글을 사실 저희도 정리하기 조금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언니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자료를 모았으면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언니가 몇 년 전부터 책을 쓰고 싶다고 해서 해외에 갔을 때 다 사진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걸 남들이 읽고 싶은 목차로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그 목차가 짜여지면 그거에 따라서 또 서로 인터뷰를 하면서 채워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니가 쓰고 싶은 내용이고 확보했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클래스들보다는 좀 빨리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질문해주신 뭐 상품 뭐 없나요? 우리 그럼 나중에 상품. 네. 네. 하프를 몇 세트 주고 시작하기 에 계기가 뭔지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엄마랑 산책을 하다가 호텔에서 연주하는 하프를 보고 너무 예쁘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네. 프라는 악기가 워낙 크잖아요. 네. 큰 다른 악기들보다 부피가 그럼 여기 대표님이 콘트라베이스도 큰 편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거대한 악기인데 네. 거대한 악기를 연주하고 음반하고 이러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걸 보고 인상 깊은 거. 네. 혹시 대표님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악기가 커서 있는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지금은 차가 있지만 대학교 때 차가 없는데 이제 호텔 연주를 가야 결혼식이어서 차가 안 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이 들어있냐부터 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아서 그 지하철에서의 관심을 받으면서 느낀 게 큰 악기를 하면 어딜 가든지 관심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 그리고 악기 케이스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졸릴 때는 그 악기 케이스 안에서 잠적돼 있어요. 진짜. 그게 이제 큰 악기만 할 수 있는. 이렇게 닫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프의 특징은 쉽지 않네요. 일단은 하프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해서 운반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게 저 되게 특이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그때 언니랑 같이 연주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항상 이제 어떤 분이 하프를 옮겨주시니까 그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다. 뭔가 악기가 크니까 그럼 저거는 나도 알바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것도 되게 기술이 필요하고 또 옮길 수 있는 트럭들이나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전문 직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많은 대중분들도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사실 하프라는 악기가 저도 어렸을 때 지나가면서 보면은 뭔가 천상 같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거의 나왔던 악기여서 되게 신기하긴 한데 또 저도 그런 개인적으로 하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이 페달과 이게 다 샤프에 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고 밑에 페달이 샤프랑 플랫이고 있지. 이 연주가 아니면 다 조율을 다르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하프를 눌러서 칠 수 있게 만든 악기가 피아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좀 상상해 보시고 그 뚜껑을 세워놓은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하프의 현이 피아노의 흰 건반. 그러면 피아노에도 검은 건반이 있잖아요. 그거를 담당하는 게 페달입니다. 지금 오늘 제 제자가 연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프에는 페달이 7개 있습니다. 7개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 7개가 또 각각의 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리, 샵, 플랫. 이것들이 이제 반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홈들이 이제 도, 플랫, 도 제자리 이런 식으로 각각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이 하프를 배우기 시작하면 몇 달 정도 배우면 그래도 쉬운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타프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피아노처럼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 있으신 분들도 바로 단선율, 뭐 나비야 정도는 그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피아노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악기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느끼기에 저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피아니스트시고 동생도 바이올린을 해서 되게 악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더블 베이스 악기의 매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큰 바이올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만 재즈와 클래식을 또 할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이올린은 고음이지만 베이스는 저음이기 때문에 또 편안함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연님은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다른 악기랑 다른 하프만의 매력이 제일 베스트가 뭐인지 다른 악기와 다른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안주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기 중에서도 그런 악기가 많겠지만 진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호스피스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추가로 질문?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 작가님,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하프 자체는 이미 딱 봐도 아름다운데 하프와 함께한 세월 동안 어떤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추억이 많은데요.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제가 또 이쪽을 봐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카메라를 해주시는 분이 저랑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룸메이트를 했던 임로운인데요. 로운이랑 두바이에서 개인 독조회를 열었을 때 그때가 되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두바이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막 투어도 하고 그 연주에 대해서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을까요? 그 두바이에서의 배경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두바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말을 걸어서 신기를 하게 이제 해외에서도 왜냐면 이제 학교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국내에서 연주를 할 때도 그 전에 팀장님을 통해서 뭐 어떻게 옮겨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도 하고 오래된 인연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연주를 하면서 좋은 게 연주 자체도 좋지만 그때마다의 그런 친한 지인들과 연주했을 때 추억을 같이 하는 거가 제일 저도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하프가 가야금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해외에서도 강연을 할 때 가야금을 같이 가져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되게 아시안 하트 같은 느낌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보고 되게 재밌는 그런 좀 시간이다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출간 축하드리고요. 저희 서문에 쓰신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하프가 생생하게 다가오고 소리랑 무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같이 겹쳐지면서 이게 참 생생하게 다가오고 좋았는데 책을 쓰시면서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프 처음 봐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프 너무 신기해요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혀 생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네, 조금 보충을 제가 이제 하자면 이제 언니가 책을 쓴 생소하게 네, 느끼시는 분들 네, 그 의도와 기획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학기에 비해서 되게 비싸다, 뭔가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클래식 예술에 잠깐 가는 것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문턱이 높은데 그것만큼이나 모든 악기들을 다 통틀어서 학부라는 악기가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그들만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제일 좀 심한 악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 학부의 대중화를 언니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언니한테 학부도 1시간으로 배웠었고 미니 학부가 있다는 것도 언니 덕분에 알게 돼서 저도 미니 학부를 구매해서 제가 운영했던 문화공간 공간에 또 나와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 책 자체를 음대생들이 읽어도 좋지만 일반 사람들 중에서 학부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거나 뭔가 너무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만 알아야 되나 이런 악기들을 좀 쉽게 풀어서 대중들이 이런 문화를 좀 즐길 수 있고 또 학부 자체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책에 제가 기획할 때 제일 중요시했던 건 전문적인 걸 다 풀어쓰자.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읽어도 재밌을 수 있는 책을 만들자가 이번 책의 기획 의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또 덜어내고 또 많이 수정을 하면서 책을 출판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는 혹시 그럼 가운데 앉으신 분 흰색 티셔츠 네, 질문 하나만 가능하실까요? 과거부터 메모를 많이 하셨고 그걸 갖다가 하셨다고 하는데 메모는 보통 직접 통화로 메모를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전자기기를 통해서 많이 하셨는지 저도 언젠가는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메모하는 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만약에 갑자기 생각나거나 그러면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또 그러다 보면 너무 나에게 쓰기가 여러 가지를 막 보내게 되다 보니까 일단 나에게 쓰기를 한 다음에 또 제가 좀 아날로그기도 해서 시청 같은데 결국은 조금 모아놔야지 그거를 단락별로 혹은 카테고리별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연 100번 저도 진행을 해서 실제로 제가 기획한 책만 한 7, 80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의 책도 기획하고 제 책을 이제 많이 쓰면서 느꼈던 거는 메모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쭉 그냥 단어대로 쓴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카테고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처음부터 책을 써야겠다고 고찰했자면은 내 가능성에 리미트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일주일 동안 생각나는 키워드를 좀 다 적고 2주차쯤에는 비슷한 것들이 묶어서 엄청 패러프레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분야와 비슷한 책들을 서점에 가서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차를 한번 잡으면 그 다음에는 뭐 두 번째 달에는 이 목차에 해당되는 경험들 혹은 많은 자문들도 구하면서 그때 또 생각만 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다시 글 쓰고 이런 걸 좀 반복하면서 또 구체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메모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핸드폰 메모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는 거를 꾸준히 매주 했었어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책을 안 쓴다고 해도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계속 간소화를 하면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할 때도 되게 명료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지 않더라도 내 생각을 메모하고 메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 그리고 한 달 지나가기 전에 그 메모를 저 항상 정리하거든요. 그 습관이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강연회를 마무리 할까 하는데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또 이렇게 평일 저녁에 소중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책 자체도 기획 의도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의 기획이었기 때문에 강연의 자체도 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쉽고 빠르고 짧게 끝내자. 그러니까 오늘 저희 목표였어서 초반 15분 정도의 이 기획 내용 사실 제가
기획하고 쓰는 건 2-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요약하고 해서 서로 이제 답변을 교환하고 꼭 전달해야 하는 것들은 좀 대본이나 제가 이제 서로 작성했던 글들을 활용해서 일단 전달을 하고 그 다음은 프리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캐주얼하게 담아내고자 해서 다른 강연회들에 비하면 좀 짧고 굵었지만 집에 가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강연회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그런 커피나 다과 같은 거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니까 편하게 이 책에 대해서도 많이 저자분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